코스피가 거의 48% 동안 급등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 주식이 0.7% 오를 때 신흥국 시장은 14% 올랐고요. 호르무즈 해협이 공세가 되어서 지금 브렌트유가 급등했습니다. 미국 주식이 다시 운전석에 앉았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현명한 투자의 길잡이 제임스입니다. 자, 오늘은요 2026년 글로벌 자본시장 전망을 업데이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 주제를 올해 초에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올해 초에 뭐라 말씀드렸었느냐, 올해 초에 올해부터는 미국은 안 좋을 것이다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신흥국 주식은 좋을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전쟁도 터졌고, 그리고 1분기가 지난 지금 이제 이 전망이 아직도 유효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2026년도에 이런 전망을 했던 배경은 뭐였었냐면은, 사실 대부분의 퀀트 하우스들이 저희 하우스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퀀트 하우스들이 전망했던 부분이 이머징 마켓이 훨씬 더 올해는 좋을 것이다. 왜냐? 작년, 재작년도, 그리고 저전년도까지 미국 주식이 되게 좋았죠. 미국의 S&P 지수가 연에 20-30%씩 오를 정도로 미국 주식이 되게 좋았었는데, 그 동안에 다른 나라 주식들, 이제 그 유럽이라든가 그런 나라들 같은 미국 외 선진국들, 그리고 이머징 마켓들은 수익률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미국 주식이 잘 나가는 때가 이렇게 연속으로 오래 이어지다 보면, 특히나 10년 주기로 미국과 미국이 아닌 시장의 그 우위는 바뀌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미국이 많이 좋았었으니까, 그 미국이 많이 좋다 보니까는 미국의 밸류에이션이 많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밸류에이션 현재 지금 거의 역사적 고점에 있는데, 선진국 신흥국들은 상대적으로 덜 올랐기 때문에 강세장의 끝물에는 선진국과 신흥국이 오를 때가 왔다. 그래서 신흥국 주식, 특히나 신흥국 중에 한국 같은 나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나라들이 좋을 것이다 라는 전망을 드렸었는데, 사실 그 전망이 실제로 맞았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올해 미국 주식 수익률보다 한국 주식 수익률이 되게 좋았죠. 그죠? 그래서 그런 전망을 제가 드린 바가 있고, 이번 1분기까지는 맞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까지 보게 되었을 때 코스피가 진짜 압도적인 수익률을 거두고 있었죠. 그죠? 전쟁이 터지기 전인 2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진짜 압도적인 수익률을 거두고 있었었고, 코스피가 거의 48% 동안 급등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뿐만이 아니고 MSCI 이머징 마켓, 그러니까 이제 한국 주식 외에 이제 다른 이머징 마켓들 많이 올랐었고, 그리고 미국 외에 다른 선진국들도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이 지금까지는 강세장의 독주를 펼치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비미국 시장의 성과가 좋을 것이다 라는 적중이, 제가 드렸던 말씀이 올해 초에는 정확히 맞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디테일하게 보게 되었을 때 미국 주식이 0.7% 오를 때 신흥국 시장은 14% 올랐고요. 선진국 미국 제외한 나라들이 10%가 오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 맞았을 때는 아직까지도 다른 나라들이 더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계속 이 추세는 유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올해 내내 이럴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게 올해 초의 전망이었습니다. 근데 약간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은, 다들 아시는 이 중동 분쟁, 에너지 쇼크가 생겼죠. 이란과 이스라엘이 충돌을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는 호르무즈 해협이 공세가 되어서 지금 브렌트유가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브렌트가 아직까지 100불 위에서 지금 놀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전략 비축률을 방출하는 조치까지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유가가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오일 쇼크가 재현됐다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오일 쇼크가 일어났을 때는 과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어땠었느냐?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전망이 유효한 게 맞느냐? 라는 거를 한번 다시 점검할 시기가 온 거란 말이죠. 거기에 플러스로 올해는 약간 다른 부분이 뭐냐면은, 미국의 그 OBBA 정책이 이제 본격적으로 수행이 돼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이 감세 법안이 시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미국에서 이제 그 세제 혜택이 주어지다 보니까는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더 강하게 자극할 거고, 이렇게 되면은 가계 소득 증가로 이어져서 고유가로 인한 소비 지출을 방어하는 핵심 기제로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중동의 에너지 쇼크와, 그리고 미국이 올해부터 수행하게 되는 감세안, 이 두 개가 맞물리게 되어서 약간 전망의 변화가 생기고 있는데, 그 올해 그 3월 18일까지 우리가 이 그 유가가 오른 이후로 봤었을 때 미국 주식은 계속 행보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코스피랑 일본 아시겠지만 많이 급락했단 말이에요. 최근 들어 오르긴 했지만 사실 미국과 한국이 더 많이 빠졌고, 그리고 미국 주식은 상대적으로 덜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유가 하락 그리고 유가 급등이 있죠. 유가 하락과 그 유가 급등에 맞물려서 일본 주식과 한국 주식, 그리고 다른 나라 주식들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미국은 상대적으로 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 현재 지금 FOMC 회의 전망을 보게 되었을 때, FOMC에서
이건 이제 제가 3월 18일자 기준으로 자료를 만들어 된 건데 동결이 되었죠. 그리고 매파적 동결이 전망이 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면은 유가가 계속해서 이제 그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 그러면 다행인데, 지금같이 이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아마도 미국 주식이 더 좋을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전망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너지, 그러니까 특히나 석유 있죠. 석유 같은 이런 이 에너지 수입국이 수입이 이 정도 높은 게 일반적으로 이머징 마켓들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신흥국들이 대부분이 다 에너지 수입 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하다 보니까 에너지가 높게 유지되는 한에선, 그 석유가 높게 유지되는 한에선, 그 한에서는 미국 주식이 더 좋아질 수가 있고, 만약에 이 전쟁이 조기에 좀 협정이 타결이 돼가지고 안정화된다 라고 하게 되면 다시 미국 주식이 랠리할 수 있는 환경이 펼쳐질 것 같다. 그래서 이 전쟁이 장기화되냐에 아니냐에 따라서 제가 올해 초에 했던 전망이었던 선진국, 그러니까 미국 주식보다도 이머징 마켓이나 다른 선진국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게 바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는 거고요. 그리고 AI에 기반한 생산성 혁명이 약간은 더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 예상보다 빠르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환경에서 재선된다 한다면은 제가 올해 초에 들었던 비미국이 랠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이 약간은 바뀔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을 약간 바꾸자면,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이 에너지가 사실 핵심입니다. 즉 석유 가격 핵심이란 말이에요. 석유 가격 핵심이니까 이 석유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면밀히 보면서 이 석유에 대한 리스크 해칭을 하면서 미국 기업들을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미국 기업들을 깔아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미국 특히나 중소형주들 아직 덜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산유국이기 때문에 아마 이 석유 가격이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중소형주가 덜 민감할 겁니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그래서 이걸 권장드리고 싶고, 그리고 AI를 실행하는 기업들 위주로 담는 권장드려요. 이런 게 대부분 다 미국에 있죠. 권장드리고 싶고, 근데 이제 그 기술주들 중에서 고평가된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은 좀 피해야 된다. 그리고 단순 기대감 테마 이런 거 피해야 된다. 왜냐면은 에너지 공급망 쇼크로 인해서 이제 이런 단순 기대감 테마에 의한 것들은 유동성 공급도 제한되다 보니까 아마 좀 덜 할 수 있습니다. 피해야 될 건 뭐냐? 현재 전쟁이 어쨌든 간에 우리가 끝나기 전까지는 에너지 수입에 집중하고 있는 나라들, 그러니까 에너지를 주로 수입하는 나라들, 이런 나라는 피해야 되고, 지정학적으로 취약한 국가들도 피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다. 그게 올해 초에서 약간 했던 전망과 약간 바뀌는 부분이다.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에너지 취약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보게 되면,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세계 최대 산유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석유 가격 올랐을 때 미국은 오히려 이득을 보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전쟁이 계속 이어지는 한 미국 주식이 상대적으로 방어력이 좋은 건 계속 유지가 될 것 같고, 유럽 및 아시아는 에너지 정도가 되게 심각할 정도로 높습니다. 그래서 JP모건 이런 코멘트를 남겼더라고요. 미국 주식이 다시 운전석에 앉았다. 그래서 이 에너지 쇼크가 계속 가는 한 미국 시장의 현재 안정성 매력성이 계속 부활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한국, 일본은 에너지 수입도가 되게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장기화되면은 한국과 일본 주식은 당분간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한번 꼭 인지하셔야 되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결국에는 에너지가 핵심이기 때문에 에너지에 대한 해지 이걸 깔아놓은 상태에서 올 초에 말씀드렸던 신흥국 비중이나 이런 걸 약간은 줄이고 미국의 중소형주나 에너지 AI를 실행하는 이런 기업들, 그리고 에너지 수입국에 집중 투자하는 거는 피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 모든 것들은 전쟁이 끝나게 되면은 이제 다 무효화되는 얘기지만 전쟁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지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고, 저는 또 이제 이런 내용 업데이트 때문에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이렇게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를 해서 그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알고리즘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퀀트 투자를 진행하는 채널입니다. 저희와 함께할 방법은 여기 아래 고정 댓글에 들어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